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발전기라는 거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야. 저기 117페이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금 했는데,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맞니? 그렇죠? 그랬을 때 자기장이 요렇게 지나가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일 있잖아, 코일. 요 코일에 얘가 지금 자기장하고 코일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코일 안을 자기장이 통과를 못해. 그러면 요 코일 안에는 자속이 통과를 못하거든. 그치? 자기장이 통과를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이 코일 안에 여기에서는 자기장의 변화, 우리가 그 자속의 변화라고 그래. 자기장의 어떤 속도, 밀도의 변화. 그래서 자속의 변화가 있어 없어? 자속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전류는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0도일 때는, 수평할 때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 면, 요만큼 요 면에, 그러면 실제 통과하는 단위 면적이 요렇게 되겠죠? 요 단위 면적에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요렇게 통과했어. 그럼 통과하게 되면 요 안에는 자속이 증가하잖아. 항상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일어난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기장을 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쪽으로, 그치? 밀어버리겠지. 미는.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면서 같은 N극끼리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는 거는 싫고, 또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오는 것은 밀고, 가는 건 당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엄지를 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죠. 그치? 얘를 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니까 전류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의 흐른 방향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가면서 어떻게 돼?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통과하는 면적이 커진다. 그럼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자속의 변화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자속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이 커지는 거야. 즉 전압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커져. 유도 전류가. 그래서 0도씨에서 90도로 갈 때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돼? 커진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니? 요 면적에 어떻게 돼? 면적이 커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요 면적이 이렇게 커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얘는 여전히 어떻게 돼? 여전히 이제 이쪽으로 흐르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되니?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든다면 그 자속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자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변화는 자속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놈을 어떻게 돼요? 더 들어오게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S가 되고요, 여기가 N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속의 변화가 이제 줄어드니까 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요쪽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더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 요쪽을 들어오는 게 더 늘려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S가 되고, 여기가 N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기가 N인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가 S로 바뀌는 거지. 이쪽이 N인데, 얘가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도니까 요 S가 이제 여기가 N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는 N인데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 얘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쪽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이 이제 S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S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SN. 알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장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전류도 계속해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다시 지워가지고 뭐냐? 자, 여기를 요 지점 A, B라고 해보잔 말이야. A, B. 자, 요 지점을 자, C, D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A, B가 전류가 A에서 B로 가지? 그치? 근데 얘가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요렇게 오니까 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에 어떻게 돼? 얘는 전류가 이로 오니까 B에서 A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게 AB 요 코일에 요 AB 지점은 90도 이전일 때는 A에서 B로 가는데 90도가 넘어가면 B에서 A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 전류의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어떻게 돼? 자, 여기는 D에서 C로 전류가 흐르지. D에서 C로 전류가 흐르는데, 자, 여기에선 전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C하고 D니까 이번에 여기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C에서 D로 흐른단 말이야. 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AB, 코일의 AB가 자, A에서 B로 흐르는 게 전류가 이제 이렇게 90도 넘어가면 B에서 A로 간다는 거야. B에서 A로. 그래서 요 코일에서 보면, 그럼 얘는 전류의 방향이 자, 어떻게 반대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전류의 방향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정류자를 쓰면은 그게 이제 직류가 되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반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서 유도줄, 발전기에서 만든 전류는 결국 뭐가 돼? 교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류는 뭐가 된다? 교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기에 만든 전류의 색이, 전류는 결국은 뭐냐면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된다. 교류가 된다. 그래서 A와 B, 같은 지점에서 A, B인데 여기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치? 같은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얘를 고정시키는 거야. 코일을. 그리고 이게 전동 장치를 자, 자석을 돌리는 거야. 자석을. 그럼 자석을 돌리면 자, 자석을 그냥 돌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NS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자,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근데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서 한 바퀴 180도 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 여기가 NS가 되면서 이렇게 흐르죠. 그치?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진단 말이야. 전류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이걸 한번 가볼게. 자, 코일을 고정시킨 다음에 자석을 돌릴 거야, 자석을. 그럼 자석이 N극이 여기 있으면 N극이니까 어떻게 돼? 자기장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근데 다시 N극이 일로 와버렸어. 그럼 여기 N이니까 어떻게, 여기가 N이 되니까 이번에는 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석이 이제 돌면서 이제 이렇게 흐르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석이 돌면서 요 같은 코일을 지나는 전류가 요 전류의 방향이 일로 갔다가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복되는, 알지? 그래서 여기가 반복되는 1초 동안에 이 교류가 되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복되는, 바뀌는, 자, 변한단 말이죠. 자, 변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을 이제, 자, 했을 때 요것의 단위가 뭐냐? HZ, 뭐라고 부른다? 헤르츠라고 부른다. 헤르츠. 그래서 헤르츠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 그래서 요 헤르츠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20 헤르츠야. 아, 그러면 1초 동안 전류의 방향이 몇 번 바뀌는 거야? 그렇지. 120번 바뀐다라는 거죠. 자, 60Hz면 1초 동안 60번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류는 뭐다? 교류가 된다. 알겠지? 교류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기장과 전류, 요 코일의 요 단면적이 있지. 단면적이 어떻게 돼? 클수록 그 통과하는 자속이 많아지니까, 자속의 변화 커지니까 유도 기전력 커지고, 유도 기전력 커지면 어떻게 돼? 유도 전류의 세기도 자,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발전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전기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자, 어떻게 돼? 요 뭐 코일이 돌든 자석이 돌든, 우리 여기서 이제 자석이 고정되고 코일이 도는 걸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자석이 도는 형태로 많이 이제 지금 우리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발전기에서는 코일이든 자석이든 그것이 도니까 운동 에너지가 뭘로? 유도 전류에 의해서 전기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이 되고, 이거는 모든 발전의 기본이야. 모든 발전소에서 기본은 자,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게 발전기다. 제너레이터, 자동차 같은 거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뭐다? 교류가 된다. 이제 전류의 방향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1초 동안 몇 번 변하냐? 몇 번 변하냐? 그게 바로 헤르츠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AC,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도 부르죠. 교류. 그리고 이 교류를 이제 나중에 직류 형태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정류자라든가 또는 다이오드, 그치? 다이오드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직류를 바꾸기도 하고,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가, 자, 우리 자전거 보면 자전거 앞에 이제 그 헤드라이트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헤드라이트 앞바퀴에 이제 이게 이제 도는 게 있어. 그게 자전거 바퀴를 회전시키면, 자, 여기서 이제 뭐야? 자석이 회전한다는 거야, 자석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야.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나, 그냥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 얘도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되니? 그만큼 자속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유도 전류가 커진다. 유도 기전력 커지고 유도 전류가 커진다. 알지? 그리고 또 하나.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 커진다. 알지? 코일의 가문수. 자, 여기는 그냥 고정된 거니까. 고정된 길이니까. 그러니까 코일이 더 촘촘할수록, 정확히 코일이 촘촘할수록 이고 고정된 길이기 때문에 가문수도 여기서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발전기 아까 얘기했지만, 자, 발전기는 자, 여기 운동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발전소의 발전기는 코일 대신 누가 움직여요? 자석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자, 전동기는 반대 개념이야. 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 돌리는 거야. 돌리면서 그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은데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이 자기장이 형성되고, 코일에 형성된 자기장과 자석 사이에 청력과 인력에 의해서 이게 도는 거지. 그것이 바로 전동기가 돼요. 그래서 발전기는 뭐냐면, 자, 이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것이 발전기라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그래서 코일의 전류, 그래서 얘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단 말이야. 얘는, 자, 우리가 발전기는 일단 자기장의 변화를 먼저 일으켜서 전류를 만든다면, 얘는 전류를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운동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지. 얘는 운동하면서 자기장의 변화 생기는 거고, 얘는 자기장의 변화 생기면서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전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기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그 프로펠러란가 모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모터라고 하죠. 모터. 선풍기. 전기 꽂으면 도는 것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데, 자, 뒤에 다시 한번 이 발전은 나와.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가지고서 쭉 나올 건데, 자, 기본적으로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은 그것에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끓인 다음에 이 물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연소시키면 열 에너지가 나오겠지? 연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머릿속에 그려. 자, 우리가 연소시켰어. 열 나오지. 물을 끓여. 수증기가 움직이겠지.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해. 이런 식으로. 자, 핵연료도 마찬가지야. 이건 핵에너지예요. 자, 화학에너지 아닙니다. 알겠지? 핵에너지고. 그래서 이 핵에너지가, 자, 원자력, 핵반응, 핵분열을 통해서 뭐야? 열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열에너지가 물을 끓여. 그래서 그 물의 수증기 운동에너지,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에너지. 그럼 머릿속에 그려. 그 다음에 이제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인데, 위치에너지 우리가 뭐라 하냐? 포텐셜이라고, 포텐셜. 포텐셜 에너지.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물원에서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대신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거든.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 대신 포텐셜 에너지 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많이 표현할 거야. 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거든. 알지?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딱딱 치면서 이제 떨어지는 물이 이제 운동하고 있잖아. 운동할 거 아니야? 이걸 발전기를 딱 치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 터빈이 막 돌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기를 우리가 이제 각 가정, 사용처,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자, 이런 가정에서 이제 공장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사용하는 곳으로 이 전기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보내는 과정, 자,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송전이라고 그래요. 송전. 그래서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자, 보내는 과정이 송전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송전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가정, 공장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잖아. 그럼 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배분한다고 그래서 배전이라고 그래요. 배전. 그래서 배전은, 자, 송전된 전기를, 자, 실제 사용처로 배분하는 과정, 보내는 과정.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내는데, 아니, 그냥 다이렉트 보내면 되지. 왜 송전 과정과 배전 과정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냐?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 개념적인 거 이제 하나 들어갈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이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과정을 전력 수송이라고 그래. 자. 자,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단위는 주울이에요. 그치? 주울.
그럼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그 흐르는 전기가 갖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라는 건 도선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이동할 때 그 전자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이 뭐다? 전압. 그치?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압이 클수록 전기 에너지 크고요. 그러면 전자가 지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 도선에 흐르는 전자가 많이 지날수록 전기가 많이 흐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전자가 가진, 그 전자의 흐름, 도선의 전자가 흐르는 것을,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전류라고 한단 말이야. 전류.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뭐야? 자, 이 전자가 흐를 때,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이 그 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기적인 그 에너지 값이잖아. 그럼 장의 전자가 흐르는 시간이 뭐야? 많을수록이에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돼.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가 됩니다. 자, 이것이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VIT. 자, 이렇게 되고 단위는 우리가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 자, 이것이 바로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알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아니, 이건 좀 이따 나중에 하고, 전기 에너지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총 사용한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고, 자, 단위 시간 동안, 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야. 알지? 자,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또는 단위 시간 동안 그 도선에서 흐르는 전기 에너지. 자, 그 전기 에너지를 뭐냐면 우리는 전력이라고 그래요. 전력. 알지? 그래서 전력 P라고 합니다. 파워. 자, 그래서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예요. 그치?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돼요? 줄 퍼 세크가 되고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W. 뭐라고 불러? W? 와트라고 하지. 와트. 그래서 전력은 단위 시간당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근데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시간 지워지니까, 결국은 전력 P는 어떻게 돼? VI가 되는구나. 알지? 자, 이것이 바로, 자,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P는 VI.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P를, 이제 이거야. 얘를 내가 이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다? 소비 전력. 알지? 그래서 내가 단위 시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자, 그것을 우리는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요. 자, 얘가 이용이 안 되고 손실되는 거야.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1000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나는 800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 그 나머지 200이라는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는 버려지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손실되는 거를 손실 전력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용어적인 차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와트로 많이 쓰지. 전력, 와트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단위 시간당이고, 내가 특정 시간 동안, 즉,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됐지? 1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P잖아.
여기에 1시간이니까 1hour를 곱해요. 알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위는 와트 H가 됩니다. 와트 H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와트시라고 해요. 와트시. 그러니까 이런 거지. 2000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자, 2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얘는 와트시로 따지면 1시간에 얼마 사용해요? 1000와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 1000와트시가 돼.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아, 이건 1시간당 1000와트의 소비 전력이 있구나. 이렇게 주는 거지. 500와트시는 아, 그 1시간 동안 500와트의 됐죠? 전기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와트시라는 건데 와트시는 잘 쓰진 않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와트를 많이 쓴다. 알겠지? 그래서 전력 P는 VI. 자, P는 VI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요. P는 VI.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소비 전력. 자, 손실되는 거는 손실 전력이야. 손실 전력. 그럼 당연히 전기가 도선을 흐를 때 뭐가 생길까?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가 도선을 이동할 때 자, 저항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저항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이 방해받죠? 그치? 그래서 전류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은 만큼 어떻게 돼? 그렇지.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은 손실 전력이라고 부른다. 손실 전력. 그래서 손실 전력. 자, P는 또는 뭐 P제로도 상관없어. 자, P는 마찬가지야. 얘도 VI가 돼요. 알죠? 그래서 P는 VI인데, 자, V는 IR입니다. 자, V는 IR이에요. 왜냐면, 자, 어떤 도선이 있으면 이 도선은, 자, 이 도선의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같은 전압으로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저항이 클수록 어떻게 돼? 전류는 작아지겠지. 그 저항을 지나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도선을 지나는 전압의 세기는 일정하니까 V값이 일정한 거야. 그럼 변수가 되는 거는 전류의 세기하고 저항 R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V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애들은 I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여기만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제곱 R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P는 VI, I 제곱 R이에요. 그래서 I 제곱 R이고 요거 필요 없다. 이거 가지고 우리 써먹지 않아. 알지? 자,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어. 자, 식은 단순하게 가자는 거야. 알지?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우리가 각 가정까지 자, 사용처까지 전기가 이제 전력이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겠지.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송전하고 배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손실 전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차피 다 전선을 지나니까 손실 전력이 생기고 그래서 P는 VI라는 손실 전력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P0라고 할게요. P0 손실 전력. 그래서 손실 P0로 놓는다면 자, 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는 고정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P는 자, P는 VI인데 이 P는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이 전압에 이 발전소에 만드는
시간당 전기 에너지, 전력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 정해진 값에서 이제 정해진 전기 에너지를 이제 보낼 거야. 근데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이 생긴대. 그럼 이 전력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돼? 안 좋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손실된 전력을 줄이자는 얘기죠. 손실 전력을 감소시키자. 그럼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P는 VI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 제곱 R이 되겠죠. 자, 어떻게 돼? 저항을 줄여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감소시키는 방법이 저항을 줄여야 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설명해 줬지. 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나는 요 R을 줄이려고 그래. 자,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송전선은 전선 있지. 그 송전선을 굵고 짧게 하면 돼. 굵고 짧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에서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었어. 그럼 소양강댐에서 만든 전기를 해남 땅끝마을까지 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왜? 길어버리니까. 알지?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짧은 거리.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를 지역마다 만드는 거야. 지역마다. 알지? 지역마다 수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이런 거 풍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발전소를 만드는 이유가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송전선을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 만들어야 돼요. 굵게. 굉장히 두껍게요. 그래서 저항을 줄여야 됩니다. 저항을. 자, 그 다음에 I제곱 아니까 뭘 줄여야 돼요?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돼요. 그럼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요 I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봐. 여기 P가 고정이 돼 있다고 그랬어? 그럼 고정된 요 P를 보낼 거야. 근데 얘를 감소할 겁니다. 그럼 요 전압을 어떻게 돼요? 높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I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봐. 요거는 이제 전압이 2배면 전류는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비례니까. 그러면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돼요? I 제곱이니까. I 제곱이니까. 그렇지. 4분의 1배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야. 4분의 1배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전력 손실할 때 왜 전력 손실이 생기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각 가정이나 사용처로 보낼 때 도선을 통해서 보내니까 그 도선을 지나갈 때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손실 전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P0는 VI고 어차피 전력이니까. 근데 자, V는 IR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주면 I 제곱 R이 됩니다. 그 도선을 지나는 전압의 세기는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전압에 의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I 제곱 R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가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여기서 손실 전력이야. 그러면 전력이 손실된 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 줄어들고 그치?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얘를 줄이자는 얘기지. 자, 손실되는 걸 줄이자. 그러면은 I 제곱 R이니까 어떻게 돼? 저항을 작게 하자. 자, 그러면 저항이라는 것은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돼요? 길이를 짧게, 굵기를 굵게. 그래서 굵고 짧게, 송전선을 굵고 짧게. 그 다음에 이제 I제곱 아니니까 I를 줄여야 되겠죠. 전류를. 그럼 줄이기 위해서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 뭐냐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 이 전력의 양은 고정된 값이야. 시간당 만들 수 있는 전기는 고정돼 있다는 거고, 그 고정됐으니까 VI가 고정된 거고. 그럼 나갈 때 이 I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줄이려면 V를 높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V를 높게 합니다. V를. 그래서 발전소에서 자, 이 V를 크게 하는 과정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는데 전압을 높게 해요. 우리는 이거를 승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합, 변전소를 먼저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보다, 거기 전압보다 더 큰 전압으로 만들어야 어떻게 돼?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전압을 올리는 승합 변전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220V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낮춰줘야겠지.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변전소 또는 변압기는 압력을, 전압을 낮추는 거지. 자,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뭐야?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그렇지. 승강이야. 감이 아니라 승강기라고 하잖아. 자, 축구 같은 경우는 승강제죠. 승강제. 그래서 밑에 꼴찌에서 이제 뭐 꼴찌에서 한 세 팀, 그 다음에 2부 리그에서 몇 팀 해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 승강제 하잖아. 그러니까 승강이야. 그러니까 승합 변전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강압 변전소, 변압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그러니까 승강이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거,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대략 여기가 한 100만에서 200만 볼트예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이게 전력 손실이니까 이 전력 손실을 자,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서 압력을, 전압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초고압 변전소가 뭐냐? 승합 변전소예요. 알지? 승합 변전소. 그래서 여기는 압력을 높이는 거야. 전압을. 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전압을 크게 하자.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요 전압을 여기서 이제 한 100만에서 200만 왓 그 볼트 사이거든. 100만에서 200만 볼트. 근데 그거를 이제 몇 배로 더 올려버려요. 몇 배로 올려가지고 자, 전압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승합시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압을 올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 올린 전압으로 계속 보내는 거야. 근데 가정에는 우리가 220V니까 어떻게 돼? 이 과정에서 이제 전압을 조금씩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전압을 조금씩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요 1차, 2차, 여기부터는 뭐냐면은 전압을 낮춥니다. 전압을 낮추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압 변전이 돼요. 그렇죠? 강압 변전. 강압 변전. 자, 다음. 자, 이 그림 잘 봐. 발전소에서 여기가 지금 이제 송전선이야. 그치? 송전선. 그 중간에 이제 변전소 거치는데, 철탑이지? 철탑. 근데 여기까지 뭐야? 여기가 철탑, 여기는 전봇대야. 그래서 요 철탑까지 주상 변압기 이전까지는 자, 여기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해서 송전 과정이라고 해요. 송전. 그래서 이 철탑은 도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 발전소에서부터 이 도시 외곽까지 오는데 높은 철탑으로 이제 송전하고, 자, 주상 변압기, 여기는 뭐냐면 전봇대야, 전봇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뭐 도시라든가 공장 지역이라든가 이 전봇대잖아. 자, 이 전봇대에 이제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변압기가 달려 있어요. 변압기. 변압기는 이제 작은 크기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승합시켰어. 처음에 초고압 변전소, 승합 변전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몇백만 볼트잖아. 근데 우리 가정은 220V거든. 220V.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이거를 그냥 고압으로 보내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자, 요 송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하면서 전압의 세기를 조금씩 낮춘단 말이야. 그래서 낮춰서 이제 몇만 볼트 정도로 들어와요. 그럼 그 몇만 볼트를 주상 변압기에서 이제 각 가정이나 자, 공장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 여기가 사용처가 되겠죠. 그 사용처로 전기를 배분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 주상 변압기에서 사용처로 보내는 과정을 전기를 배분한다. 그래서 얘를 배전이라고 그래. 배전. 그래서 아파트 보면은 거기에 그 이제 전기실 보면 뭐가 있냐? 배전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주상 변압기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돼? 자, 몇 동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배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배전소라는 것이 배전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배전판. 바로 요거지.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어떤 식으로 각 가정에 전달이 되냐.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어떻게 돼? 승합이 돼야 된다. 전력 손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굉장히 높은 압력이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철탑으로 굉장히 높은 높이로 만들고요. 이때 보내는 송전선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 그리고 나서 몇백만, 뭐 400만, 500만 볼트에서 이제 그 볼트를 점점 낮추는 거지. 그래서 약 이제 1000볼트, 10,000단위대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전봇대를 이용해서. 왜냐면 이게 몇백만 볼트면은 굉장히 위험해.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 이 전기가 그러니까 주위에 뭐야?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그치?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철탑으로 간단 말이야. 철탑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도시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실제 사용처 근처에서는 이제 전봇대를 이용해서, 이때는 이제 단위가 10,000단위대 전압의 세기, 1000볼트, 10,000단위대 전압이 되면서 전봇대마다 이제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주상 변압기. 그래서 이 주상 변압기에서 이제 사용처로 전기를 보낸다, 배분한다. 그래서 여기를 배전. 송전과 배전은 다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처음에 한번 압력을 크게 높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압력을, 전압을 낮춘다. 전압을 한번 크게 높였다가 전압을 낮춘다.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전력은 뭐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는 거야. P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P는 VI, 얘가 일정하니까, 자,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근데 전력 손실되는 전력 P0는 자, I 제곱 R이거든. VI고 I 제곱 R이거든. 그래서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압을 증가시켜서 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N배 증가시켰으면 I는 N분의 1배가 되고요. 얘는 N제곱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이 관계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R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도선을 굵고 짧게. 알겠니?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송전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 확인했어. 그치? 그래서 저항은 굵고 짧게야.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변압기. 이제 요 파트에서는 변압기 잘 봐야 돼. 변압기. 자, 승합판은 그치? 초고압 변압기도 있었고, 변전소, 초고압 변전소. 그 다음에 이제 강압판 1차, 2차 변전소. 강압판은 1차, 2차 변전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전봇대에서 각 배전할 때 전압을 이제 낮추는, 변화시키는 주상 변전소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주상 변압기. 자, 어쨌든 간에 변압기는 전압의 세기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변압기 구조를 보면 일단 철심이야, 철심. 철심은 철은 강자성체란 말이지. 강자성체. 그래서 전류라든가 자기장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1차 코일, 2차 코일 있어요. 1차 코일, 2차 코일. 그러면은 항상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변압했을 때 요 1차 코일이 변압 전이에요. 자, 2차 코일이 변압 후예요. 그래서 V1은 변압 전의 전압, V2는 변압 후의 전압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1차 코일이든 2차 코일이든 여기에 P는 같다. 알지? 전압은 같다. 아니, 전력의 세기는 같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당연히 어디 그대로 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시간당 전기 에너지인 전력은 같단 말이야. 그래서 P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 P가 같네? 그럼 P는 VI잖아. 얘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전압과 전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알지? 자, 반비례 관계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처음 이제, 변압전, 전류전, 전압이잖아요? 그럼 요때는요, 교류입니다. 무조건 교류예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그랬잖아.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무조건 뭐야? 교류라고 그랬잖아, 교류. 그치? 자,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나서 요 철심에 코일을 박어. 자, 오른손. 엄지는 직선이고요. 내 손가락은 감기는 겁니다. 알겠니? 알죠? 감기는 거예요. 감기는 거. 자, 교류니까 전류가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한번 간다고 해보자. 그럼 전류는 요 코일을 통해서 감기네. 그럼 내 손가락이 감기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감기지. 그럼 엄지가 뭐가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그 도선이 직선 도선이면 직선 도선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도선이 감기면서 흐른다면, 이렇게 감기면서 흐른다면 자기장은 직선으로. 그러니까 전류가 감기면서 흐르지?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자,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철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철심을 통해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N극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 N극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자, 코일 안으로 자기장, 자석이 들어오잖아. N극이 들어오잖아. 그 얘를 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들어온 자석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가 N극이 되면서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네? 그럼 나머지 감기는 게 이게 뭐야? 전류, 유도 전류. 알지? 유도 전류. 그래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겨요? 이쪽으로, 그쵸. 이렇게 감기니까 이쪽으로 유도 전류 흐르죠? 그치? 자, 이것이 바로 변압기 원리야. 근데 교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번에는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흘러서 어떻게 돼요? 감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겨서 들어가네? 그 엄지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나올 거야. 그러면 철심을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가 이제 N극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이번 N극이 되고요. 이 반대쪽 S극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자기장이 코일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가 생길 거야. 그럼 들어온 N극을 밀기 위해서 N극이 됐으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그럼 나머지 감기는 내 손가락이 뭐가 돼요?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 그치? 그러니까 교류인 상태에서 계속 교류로 가는 거야. 교류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1차 코일은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이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2차 코일에서 뭐가 생겨요? 유도 기전력.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유도 기전력이 바로 변압된 전압이죠. 바뀐 전압이 되겠죠.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야. 자,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다. 알겠니?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코일의 감긴 횟수. 그치? 그래서 그 감긴 횟수에서 자기장이 들어가서 자기장의 색이 결정하겠죠?
그 자기장에서 전류가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 유도 기전력, 전압의 세기도 어떻게 돼요? 요 코일의 횟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일의 가문 횟수라고 하고 정확한 우리가 다른 용칭은 권수라고 그래요. 권수. 그러니까 정확한 건 이제 코일이 감긴 횟수인데 코일이 감긴 횟수를 정확하게 원래는 이제 권수라고 그래요. 권수. 전기 쪽에서는 권수라고 하는데 권수란 용어를 우리는 쓰진 않아. 알지? 자, 권수란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코일에 감긴 횟수하고 전압하고 비례합니다. 알지? 전압하고 비례해요. 근데 그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류하고 반비례하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봐. N1, V1, I2. 자, N2, V2, I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버리면 되지. 아니면은 얘를 I1분의 1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조금 편할 거야. 식을 쓸 때. 그럼 그 밑에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 식이 나오잖아. 이거 우리가 목적 외울 필요 없어. 자,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 어떻게 돼? 1차 코일이든 2차 코일이든 변압 전 변압 후 뭐가 같다? 전력의 세기가 같다. 그래서 전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1차 코일의 N1이 10이에요. 100이라고 하자. 자, 2차 코일의 N2가 200이야. 근데 1차 코일에 들어가는 V1이 110V입니다. 그럼 2차 코일의 V2는 얼마예요? 220V가 되겠죠? 왜? N1하고 V1 비례, N2하고 V2 비례 관계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1 내가 가해준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2A, 10A야. 그러면은 I2는 어떻게 돼요? 1대2니까 2대1이 될 거 아니야. 5A가 돼야지 뭐. 그치? 바로 이렇게 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끝이야. 공식이 나머지 필요 없어. 뭘 이걸 공식으로 풀어. 그렇잖아. 공식으로 풀지 마. 공식이 많을수록 헷갈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기본 원리로 풀어버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P는 1차 코일은 2차 코일은 뭐가 같다? P가 같다. 전력의 세기가 같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왜 이게 했냐? 앞에서 전력 손실할 때 이 관계 또 나오잖아. 이 관계 나오잖아.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계속 연결시켜야지. 자, 이것이 바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라고 해봐요. 자, 얘가 이제 변전소라고 해봐요. 그럼 변전소를 통과할 때 그 전력의 세기는 똑같아야죠. 그치? 그래서 그 통과하는 전력의 세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발전소고 얘가 초고압 송전소예요. 초고압 변전소야. 어떻게 해? 전압의 색이 증가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 전압을 4배로 증가시킬 거야. 그럼 코일의 가문 횟수를 어떻게 돼요? 4배로 증가시키면 돼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압을 4배로 증가시켰어. 코일의 가문 횟수를 4배로 증가시켰어. 그러니까 얘가 4배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P0는 자, I제곱 R이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니? 16분의 1배로 줄어들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우리 송전에서 전력 손실 해서 연결시켜서 가자고. 그래서 변압기 원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용에서 쓰이는 거잖아. 그렇지? 직구했더니, 야, 거기 이제 우리나라 220V지만 일본은 110V 쓰잖아. 일본에서 뭐 하나 샀는데, 이거 110V야. 이게 이제, 이거 코다리 2개짜리. 그치? 그런데 우리는 220V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가정용 변압기가 있어야 되겠지. 가정용 변압기. 그 가정용 변압기 쓰는 거야.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10V면은 여기가 220V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압기 원리고요. 여기까지 송전인데, 그치? 다 끝났어. 그래서 효율적인 전력 수송. 자, 효율적인 전력 순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 전력 손실을 줄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전압,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고, 자, 거리를 줄여서 저항을, 그치, 구해서 굵고 짧게, 그럼 또는 저항을 0으로 말 수 있는 초접도 케이블. 자, 그 다음 이제 기존에 이제 높은 고압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전자파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왔다 갔다 바뀌고, 이제, 그치, 플러스 위치가 바뀌니까, 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파라든가 손실이 나오니까 이제 교류 대신 초고압 직류 송전을 이용하자.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한쪽 방향 쭉 보내자. 왜?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이게 거기에 따른 전력 손실 생기니까 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해저 케이블에다가 놓자. 그래서 먼 곳으로 보낼 때는 해저 케이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자, 지하로 가자. 지하로 가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많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딱 봐서 우리 이제 그 도로가 정비가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전선.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지. 외국은 그렇지 않대.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왔을 때 제일 놀란 것 중 하나 그거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하에 매설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 수리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고압 송전선이 위험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오게끔 안전장치라든가 구조물 설치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 송전 전력이 클수록 자기장도 커지니까 송전탑을 높이, 그래서 어떻게 돼? 송전은 철탑으로 간다. 알겠지? 배전은 전봇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시내 다니면서 전봇대에서 굵은 선 막 가잖아. 이게 배전이야, 배전.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차 타고 이제 막 파주 이런 데 가고 있는데 막 보니까는 이제 뭐 자유로 가고 있는데 큰 철탑이 있어. 이거는 송전.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 돼요.